지구재난 소식부터 시민 참여 활동까지 기후위기에 대한 거의 모든 것. 기후시민백과가 소개해드립니다.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기후시민백과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그린피스와 시민분들이 함께 만들어온 변화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다시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요. 그린피스의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정상훈 저슨입니다. 최근에 정말 덥죠. 그런데 지금 영국, 유럽 지역에서는 정말 미친 듯이 뜨거운 폭염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 피해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기후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도 더욱더 큰 책임감을 갖고 또 한 번 더 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민참여 캠페이너 김지우입니다. 최근에 그 팟캐스트 청취율이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한스쌤이 전해주셔가지고 더욱 기쁜 마음과 큰 책임감으로 기후시민백과에 임하려고 마음먹은 김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쌤들 덕분에 무럭무럭 자라는 팟캐스트가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저희 지난주 에피소드에 댓글이 달렸었는데요. 요거 저스틴쌤이랑 지우쌤이랑 각각 하나씩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이 유튜브에 달려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라이언 K님이란 구독자분께서 이런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 은님인가요? 은님이 네, 은님. 댓글로 멋져요. 느낌표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후시민백과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행동하는 셀럽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셀럽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후행동들을 했는지 이런 이야기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방송 광고 듣고 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후 비상사태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경제 시스템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는 탄소 중립을 위한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그린피스 기후를 검색하시면 쉽게 캠페인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청취자들도 좀 익숙하신 분들에 대해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스틴 혹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먼저 이제 저희 국내에 있는 연예인분들 그런 얘기를 조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에코진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알죠. 바로 박진희 님이시죠? 그렇죠. 예, 박진희님. 그 박진희님은 잘 아시겠지만 또 유명한 이제 배우시잖아요. 많은 이제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제 다양하게 엄청 오랫동안 이제 활동을 하신 배우님이신데 박진희님이 또 환경 문제, 또 기후위기 문제에 정말 진심이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박진희님은 따로 그 또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또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또 인스타도 보면 정말 이제 환경 문제에 관해서 많은 이제 글들을 남기시고요. 목소리도 많이 내고 계신데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열심히 이제 생활적으로 이제 실천을 하시는 그런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아기 이제 양말이 작아지면 그걸 가지고 이제 식탁을 이제 청소하는 데 쓴다라든지 스티로폼을 이제 식물 심는데 재사용을 한다라든지 여행 갈 때 꼭 에코백이랑 대나무 칫솔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다니시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 또는 이제 방송이나 이제 강연 같은 데도 나가시면서 환경 보호를 위해서 자신의 이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분인데, 저희 이제 그린피스의 또 기후위기 광고 캠페인, TV로도 하는데 이거를 유승용 배우님하고 함께 목소리 재능 기부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환경 관련된 이제 서적으로는 기후위기 문제를 다룬 타일러 씨의 이제 두 번째 지구는 없다라는 책들 다들 아시죠? 이 책을 또 추천을 하시거나 이렇게도 하시는 등 정말 다양한 활동도 하시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이제 영향력을 통해서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화석연료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얘기도 하시고 특히 기후위기와 관련된 이제 책들도 이제 읽으시고 그래서 많은 이제 관심과 생활 속에서의 실천을 하시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타일러님은 진짜 갓생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바쁜 와중에도 책을 그렇게 뚝딱 써내시는지, 그리고 내용도 매우 좋더라고요. 쉬우면서
또 가슴에 쏙쏙 박히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제 타일러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책도 쓰시고 최근에는 방송 활동을 하시면서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방송이 있어요. TBS에서 기후위기 작전상황실 신박한 벙커. 그렇게 해서 이제 매주 기후위기와 관련된 이제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고정 MC로 이제 출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린피스 하면 또 대표적으로 류준열 배우님이 떠오르죠. 아무래도 이제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깊숙이 활동을 해오신 배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6년도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류준열 배우와 저희의 인연은요. 그때도 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당시에 미세 플라스틱 캠페인을 하고 있었었는데 사막에서 죽은 낙타의 배를 갈라보니 25kg나 되는 플라스틱 덩어리가 나왔던 충격적인 기사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오픈 레터, 그러니까 즉 공개 서한? 답장으로 류준열 배우가 쓴 편지가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와 영국에 소개가 되면서 이슈가 됐었죠. 당시에 그린피스 후원자였던 류준열 배우는 그때부터 이제 미세 플라스틱,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 등 각종 그린피스 캠페인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주셨고요. 이후로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아시아 셀럽 중에서는 최초로 그린피스 환경 감시선에 올라서 감시선 활동을 위한 기본 교육을 이수했다고 해요. 사실 저희 스태프들 중에서도 이 기본 교육 이수한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사실 배를 타본 적이 있는 분들도 몇 분 안 계실 텐데 류준열 배우는 이 기본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 타이페이에 정박해 있는 환경감시선에 오르려고 이제 출국까지 했었었죠. 네, 엄청난 열정을 보여주셨던 그러게요. 것이 기억이 납니다. 멋있는 분이시네요. 국내에서 저희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랑 열심히 활동해 주셨던 분들 소개를 해봤는데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저희들 이 팟캐스트에서 몇 번 소개를 해주셨던 셀럽 분들도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초였죠. 그 에피소드로도 만들었었던 돈룩업 영화에 대해서 저스트쌤이 좀 가져오셨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돈룩업이라는 영화, 이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영화가 사실은 이제 기후위기를 이제 풍자를 했던 영화잖아요. 이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정말 이제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엄청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셀럽에서는 돈룩업, 이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너무나도 유명하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언급을 해보면 제가 이제 2018년 최근 이제 기사는 못 봤는데 이미 2018년도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자신이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재단을 설립을 했었잖아요. 환경보호 활동, 원주민들을 또 돕는 활동,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를 하는 그런 활동 등에 많은 이제 기부를 하는데 2018년까지 약 20년 동안 1,000억 원이 넘게 기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1,000억 원. 와우. 그러니까 이게 이분은 이제 진심인 거예요. 정말 기후위기나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심각하다고 인식을 하고 2016년이었던 걸로 같습니다. 제88회 아카데미 시상식이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Let us not take this planet for granted. I do not take tonight for granted. 그러니까 Let us not take this planet for granted. For granted가 당연히 여기다. 이런 말이잖아요. I do not take tonight for granted. 그래서 let us not take this planet. 그러니까 이 지구가 우리한테 이제 주어진 지구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마라. 그리고 나는 오늘 밤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않겠다. 내가 이 상을 탄 게 당연히 내가 타야지 라는 게 아니죠. 정말 이 감사히 하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 지구가 우리 인간에게 주었던 많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공기가 이제 소중함을 못 느끼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냥 있으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것은 우리가 물속에 빠졌을 때만 알 수가 있는데 정말 그런 것처럼 이 지구라는 환경이 인간의 이제 생존을 위해서 제공을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겨야 된다. 결국에는 이제 이 기후위기의 심각성, 환경 파괴의 심각성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런 멋진 이제 단어로 얘기를 했던
그런 경우에서 되게 제가 더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때도 많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저희는 이런 소식들을 전달해 주는 게 저희의 역할인데 제인쌤은 어떤 소식을 또 가져오셨나요? 제인쌤이랑 지우쌤이 네, 지우쌤은- 제인 폰다에 네.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네. 미국의 제인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는 거군요. 네. 폰다 제인쌤이라고 대단하신 분이 계신데요. 헐리우드 원로 영화배우 제인 폰다 혹시 저희 그린피스에서 계신 분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클루트, 바바렐라, 9 to 5, 스탠리와 아이리스 등의 영화에 출연한 배우인데요. 2019년도에 매주 금요일마다 파이어딜 프라이데이스라고 이름 붙인 기후변화 시위를 직접 열었다고 해요. 그리고 거의 매주마다 체포되어서 기사가 이렇게 났었던 활동이었는데 한 번쯤은 이제 해외 신문 이런 데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청취자분들도. 이 Firedrill Fridays는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금요일 소방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이는 Fridays for Future라고 하는 이제 그레타 툰베리가 시작한 결석 시위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금요일마다 거리로 나오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직접 Fire Drill Fridays, 그러니까 정말 그 소방훈련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진짜 불이 난 것처럼 벨이 울리면은 다 같이 동시에 계단을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이제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응급 대피를 하는 응급 거죠. 대피,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실 지구가 처한 지금의 상황 그리고 인류가 처한 상황은 응급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시급성을 강조하며 매주 그렇게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이게 팟캐스트다 보니까 사진을 못 보여드리는 게 너무 아쉬운데 기사를 검색해 보면은 Firedrail Fridays는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앞에서 매주 진행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들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해서 연행을 하는데 하루 사진을 보면 빨간색 이렇게 드레스, 투피스 드레스를 쫙 이렇게 멋있게 입으신 이제 고고한 자태로 이렇게 잡혀가시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이제 당당한 표정. 왜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고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야. 라는 그 당당한 표정이 애티튜드 진짜 멋있더라고요. 빨간 옷을 입는 게요. 또 이제 지구가 불타고 있다. 이걸 또 이제 상징하는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이거 뭐 9월에 우리 기후행진을 하면 모두 다 빨간 옷을 입고 우리도 나가야 될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이 배우님이 그 제인 폰다가 체포되는 게 전 너무 unfair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배우님은 공무집행을 방해를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제 기후위기를 방관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모두의 생존을 정말 극단적인 위기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최근에는 유엔 사무총장도 우리가 더 이상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집단 자살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자살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목숨을 앗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어떤 나쁜 피해가 있을 것인지, 정말 우리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피해가 있을 것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면 결국에는 이거는 미필적 고의 정도의 사실은 이제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저는 더 큰 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에 그 제인 폰다와 16명 함께 썼던 시위 참가자들을 체포해서 연행하는 경찰들은 사실은 명령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연행이 돼서 오히려 그런 미디어적인 모멘텀이 더 커진 것 때문에 사실은 좀 감사한 부분도 있어요. 그 코트나 이렇게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타는 지구를 표현한 그런 정말 새빨간 옷을 입으시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앞에 이제 수갑 같아 보이는 그런 플라스틱 밴드를 차고 이렇게 막 연행되는 그 모습 자체도 이제 퍼포먼스의 하나인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지금 심각한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도 이렇게 용산 집무실 앞에서
사실 매주 체포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는 뭐 또 방식, 한국에서 하는 방식이 과연 그것이 이제 얼마나 큰 임팩트가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면서 또 캠페인을 하다 보니까 이런 방식은 또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이제 심각하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 제임 폰다와 같이 매주 체포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 사실은 너무 놀라운 수준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저희들이 용산 그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퍼포먼스는 못했지만 저스틴 쌤이 광화문에서는 셀럽과 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정책에 투표를 하는 이제 퍼포먼스를 광화문 앞에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정책이라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알베르토 몬디. 알베르토 몬디 맞으시죠? 그래서 어떤 걸 하셨나요, 같이? 이제 제가 그 기표소 지킴이를 하고 있었을 때였고, 알베르토 몬디님이 이제 유튜브 채널을 또 운영을 하세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희 마지막 기표소 그 현장을 소개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제안을 했던 모든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을 했던 정책들, 한 7가지 정책이 됐던 것 같은데요.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 발전소 퇴출, 그래 친환경차 전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또 알베르토님이 직접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린피스 같은 단체도 본인이 방송 출연할 때도 많이 소개를 하셨어요. 실제로도 소개도 하시고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이제 인식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도 하시고 방송에서도 그리고 실제 유튜브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당시 그때 마지막 기표소 퍼포먼스 활동이랑 저희의 정책 이런 것들도 잘 소개를 해주셨어요. 정말 잘 소개를 해주시고 그때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분도 기후위기 대응에 정말 진심이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베르토 몬디님이랑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던 독 다니엘이라고 얘기를 하는 다니엘 린데만님도 캐스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오셨는데 기후 위기라든지 그때 또 독일에서 그 이상 기후 때문에 홍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수해 피해를 입었었잖아요. 네. 작년에는 물난리였는데 올해는 또 이렇게 이런 폭염 이런 것들이 진짜 살인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 이 독일의 수해 피해를 입었었을 때 이제 다니엘 린데만 님이 본인의 SNS에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 이런 것들을 알리고 그리고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같이 행동하고 같이 참여해야 된다. 이런 SNS를 남기셨는 게 또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 그런 외국인 분들께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언급을 했던 이제 타일러님, 다니엘님, 알베르토님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우리 그린피스 채널에 보면 줄리안 또 많이 나오잖아요. 줄리안 같은 경우는 또 유럽연합 기후행동 친선대사더라고요.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채식 캠페인도 그린피스랑 자주 하시고 또 보니까 이제 저도 이분도 이제 제가 팔로우를 하는데 인스타그램에 이제 플로깅 아시죠? 플로깅. 그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제 쓰레기를 줍거나 또 비치 코밍이라고 있어요. 비치 코밍 아십니까? 그 해변을 빗으로 빗듯이 쓸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죠. 맞습니다. 비치 코밍 채식. 역시 COC라서 시민 참여 캠페인이라서 정말 잘 아시는 것 같고 이런 이제 활동 이제 비치 코밍 같은 경우 이제 코밍이 이제 콤이 이제 빛이거든요 영어로 COMB 그래서 코밍 이제 빛이나 이제 그런 거고 이제 막간을 향해서 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이런 그 이제 퇴출을 하는 그런 활동이라든지 또 뭐 외국 친구들하고 또 봉사단체도 만들어서 해변 청소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이분도 정말 활동을 열심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줄리안 님이 막 직접 쓰레기 같은 것도 엄청 많이 해변에서 굽고 나르고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이 해안 쓰레기 문제도 엄청 심각한 문제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린피스에서도 오션 캠페인을 항상 진행하고 있는데 이 오션 캠페인에서도 또 이런 셀럽들과 함께하는 이런 활동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우쌤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 유명한
클레이 애니메이션 제작사 아드만 스튜디오와 그린피스가 만든 초단편 영화 터틀전이 거북이 가죽 이야기라고 하는 초단편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이 한국판 버전에 1세대 아이돌 그룹이죠. 신화의 김동완이 목소리 연기에 더빙을 참여를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윤승아 배우라고 계시죠. 네. 네. 유기견 보호를 위한 기부 마켓, 아보카도 마켓을 지인들이랑 직접 기획해서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그린피스에 해주시면서 인연을 맺었는데요. 이분도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채식 관련 콘텐츠 자주 올리시더라고요. 채식이 왜 필요한지 뭐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윤승아 배우님처럼 이제 자연스럽게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공개하면서 스며들게 하는 방식도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이 그뿐만 아니라 저희 해양 캠페인, 황제 펭귄, 대왕고래, 바다표범 등 다양한 해양동물의 서식지인 남극 웨델해가 있습니다. 이 웨델해를 보호하기 위한 그린피스 캠페인에 대해서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적극적인 지지의 목소리를 내주시기도 하셨죠. 이 웨델해 보호 캠페인은 한국의 윤승아 배우뿐만 아니라 헐리우드의 유명한 다른 배우들도 함께 했었는데요. 누구셨죠? 한스쌤? 네. 정말 많은 배우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배우분들의 이름을 다 일일이 맞아. 열거하는 것도 조금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은 분이 있으신데 네, 쟁쟁하죠. 네, 쟁쟁하죠. 이 분들을 앰버서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린피스에서는. 네. 그래가지고 이런 해양보호 캠페인에서 도움을 주시는 이런 배우분들이 많은데 우선은 최근에 쌤들 기묘한 이야기 보셨나요? 봤죠. 기묘한 이야기가 최근 시즌이 얼마 전에 공개가 됐었는데 맞아. 그 중에서도 가장 저는 인상 깊은 캐릭터 중 하나가 요 오퍼 사장 역할을 맡은 데이빗 하버라는 배우분이신데요. 그 11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데이빗 하버가 2018년 1월에 트위터로 그린피스에게 약간 펭귄과 함께 춤출 수 있는 곳을 데려달라 약간 이런 트윗을 보냈었어요. 네, 되게 흥이 많으신 분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약간 장난으로 보낸 거였는데 그린피스가 그러면은 20만 받으면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하나의 밈처럼 돼가지고 이게 올린 지 5시간 만에 이 트윗이 20만 리트윗을 달성합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게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린피스는 이제 남극 항해를 떠나고 있었던 그린피스 쇄빙선, 저희 환경감시선이죠. 네. 거기에 이제 1등 항해사가 이제 웰컴 온보딩 해가지고 이제 배에 오르게 된 걸 환영한다 이런 트윗을 또 이런 영상을 또 만들어가지고 이 데이빗 하버가 남극 행을 가기로 이제 사실 확정이 되었습니다. 두둥. 그러면서 이제 펭귄에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다 이러면서 지금 지구상에 있는 가장 큰 보호구역을 남극해에 만드는 일을 도와달라 이런 트윗을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데이빗 하버가 남극에서 펭귄들하고 같이 춤을 추는 영상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난으로 시작됐던 이 트윗이 실제로 데이빗 하버라는 배우가 남극에서 춤까지 추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많은 그 이슈를 만들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좀 오션 캠페인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는 그러한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고 김동완 배우가 그 터틀저니에서 한국어 더빙을 맡으셨다면 이 데이빗 하버가 영문판 더빙을 맡으셔가지고 또 같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소개해드릴 배우는 쌤들 혹시 안녕 헤이즐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포스터는 많이 봤어요. 말기 갑상선 암 환자가 주인공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역할을 했던 배우가 세일린 우들리라는 배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이 안녕 헤이즐이라는 영화로 많이 아실 텐데요. 요 세일린 우들리 배우도 정말 이 플라스틱 문제나 환경 문제 되게 진심인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랑 함께 환경보호 비영리 단체 같은 것도 직접 설립을 하고 산림 벌채에 반대하는 영상물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올리는 그런 진짜 환경보호에 진심인 배우 중 한 명인데요. 이 배우도 이제 2019년에 그린피스 홍보대사가 돼가지고 이 미세 플라스틱을 직접 찾고 이게 해양 생물에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그린피스 환경감시선 활동에 직접 참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르가소 회라고 있어요. 요 위치가 그 버뮤다 삼각지대 근처에 있는 바다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곳이 그 버뮤다 삼각지대가 그 해류가 많이 없어가지고 배들이
실종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하는 건데 이곳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들이 엄청 많이 쌓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해류가 없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사르가소 해에 직접 이 셀린 오들리라는 배우가 그린피스 환경 감시선을 타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환경 바닷물을 길러가지고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은지 조사를 하는 이런 활동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타임즈에서 인터뷰 기사 같은 것도 쓰면서 정말 너무 많은 플라스틱이 발견되었고 플라스틱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다양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가 대형 마트에서 이제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생산하는 이런 생산자 저희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이 프로덕트 단계에서부터 플라스틱을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걸로 이제 이런 일회용 플라스틱 말고 다회용 용기라든지 텀블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여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북극 이제 좀 남극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해양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남극 얘기를 하면서 기후 위기 얘기를 빠뜨릴 수가 없는 게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IPCC 보고서 그러니까 이제 유엔 산하의 이제 과학자들 집단의 보고서에서는 현재부터 그 2100년까지 해수면 높이가 한 1m 정도 높아질 거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 이제 기후변화로 이제 온난화 현상이 있으면 바닷물이 팽창을 하고 그리고 이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남극이 뭔가 이제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서 이 빙하가 빨리 녹거나 이렇게 되면 2m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정말 이거는 정말 엄청난 양이죠. 그리고 61cm만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져도 100년마다 한 번씩 올 수 있는 해안가 홍수 피해, 폭풍 피해가 매년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과학자들이 지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2m까지도 금세기 내에 간다는 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기후변화가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되고, 또 심각하게 진행되는 걸 막아야 되고, 그 가운데 이런 이제 남극이라든지 북극에 이제 빙하가 녹는 것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건 꼭 한 번 더 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사실 저희가 지금 오션 앰버서더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배우분들을 좀 많이 소개를 해드린 것 같기는 한데 배우분들 말고도 사실 음악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기후위기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이제 K-팝의 나라 아닙니까,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아이돌 이제 가수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이제 그런 목소리를 내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잘 아시는 블랙핑크. 블랙핑크가 작년에 컵26이라고 Conference of Parties. 예, 그래서 뭔가 이제 파티는 이제 이거는 파티한다는 건 아니고 이제 네. 파티가 또 영어에서는 무슨 당사자 당, 집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당사자 총회.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관한 이제 당사자국 총회였거든요. 그게 영국 글래스고에서 있었어요. 작년에 네. 있을 때 여기서 이제 홍보대사 활동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공식 이제 블랙핑크의 유튜브 계정이 있습니다. 이 계정에 보면 기후변화를 이제 또 알리는 그런 영상을 이제 게시를 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한 250만 명 이 정도가 이 영상을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노력을 하자. 그렇게 이 팬들을 보고 블링크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 블링크들한테 네. 전파를 하고 이 블링크들이 우리 기후위기 대응을 해야지 이런 이제 인식을 하게끔 또 영향을 미쳤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의 자랑이죠. 얼마 전에 좀 이 각자 또 개인 활동을 하기로 했지만 그 당시에는 또 BTS가 이제 그쵸. 유엔 빠질 수 총회에서 없죠. 기후 변화를 언급을 하기도 했죠. 코로나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일종의 애도가 필요한 시간이었다. 우리에겐. 그러나 지구에 대한 애도는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다. 라면서 이제 기후 변화에 관한 문제를 좀 언급하기도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우리가 고통을 겪었으니까 이제 이런 언급을 하면서 또 한 번 또 지구에 대한 애도 그리고 지구가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이제 언급을 한 그런 경우도 있었죠. BTS가 그때 유엔 총회에서 입었던 옷도 그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런 정장이었다라고 하는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런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룹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게 유엔 총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스파라는 걸그룹이 지속 가능한 지구의 생태계와 질 높은 삶을 위해서는 현실 세계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그룹에서 이런 기후위기나 환경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그룹들이 있었는지 지우쌤이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네. 일회용 비닐봉지 없는 날이 7월에 있죠. 이 날을 적극 네. 홍보하며 캠페인에 동참했었던 이청아 배우도 계셨고, 위클리라고 하는 이제 그룹이 또 있었죠. 또 지난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잖아요. 이 환경의 네. 날을 맞아서 M 카운트다운 방송, 요즘 이제 K-팝 아이돌들이 나오는 방송이죠. 여기서 네. 강다니엘과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그룹이 그린피스의 플라스틱 캠페인인 용기력을 소개하면서 용기력 테스트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지난 7월 중순부터 7월 31일까지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4층 카페거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남극 사진전이 있잖아요. 이제 네. 아틱 선라이저호가 남극 생태계와 해양 환경 변화 현상을 탐사하고 기록해온 결과물을 볼 수 있는 곳인데, 여기에 정말 놀라운 K-팝 스타가 다녀가셨다고 해요. 녹음일 기준 바로 어제였죠. 갓세븐의 JB님이라고 하나요? JB가 네. 다녀가셨다고 해요. 저도 사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워낙 인기가 많은 유명하신 분이다 보니까 극비로 진행돼서 같은 팀인 저도 몰랐어요. 최근에 JYP가 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가지고 좀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최근에 가져다 왔는데, 혹시 어떤 소식인지 저스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 기후위기 대응은 결국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고,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급격하게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요즘에 뭐 아리백 캠페인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리고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하겠다, 이런 캠페인인데, 또 JYP가 자신들이 이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을 하겠다, 또 그렇게 이제 또 선언을 하기도 해서, 그래서 또 엄청난 좀 많은 관심을 받은 뭐 그런 사례도 있었던 거죠. 사실 이 대중문화 산업 그리고 이런 K-팝 문화가 많은 인기를 최근에 얻게 되면서 팬덤들도 되게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경우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그러한 요구에 좀 호응하기 위해서 기업들도 이렇게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쌤들 그 K-팝 플래닛이라는 곳을 혹시 쌤들 아시나요? 그 해변에서 이제 캠페인 진행했었던 곳 아닌가요? 지우쌤 말씀이 맞고요. 그리고 해변뿐만 아니라 뭐 다른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이 K-팝 플래닛 최근에 이제 동해안의 맹방해변이라고 있어요. 그 맹방해변이 네. BTS 노래 버터의 이제 주제가 되는 배경이 되는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가지고 맹방해변이 지금 침식이 되고 또 이 주변에 석탄 발전소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비판을 하는 이제 그런 퍼포먼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기우쌤께서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신 것 같고요. K-팝 플래닛이라는 단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이 K-팝 이 가수들, 이런 가수들을 이제 팔로우하는 이제 서포트 팬들이 또 기후위기, 지구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활동을 또 하기 위해서 또 결성을 한 단체로 알고 있고요. 그런 단체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또 K-팝으로 배경이 되는 그런 이제 아름다운 지역들이 화석연료로 인해서 이제 망가지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려고 하는 뭐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카피가 귀엽더라고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너의 컴백, 나의 기후 행동. 그래가지고 이 팬들이 아까 저스팀이 얘기하신 것처럼 팬들이 주축이 된 이 기후 행동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팬덤들이 직접 모여가지고 어떤 엔터테인먼트 사에게 이 기후 행동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같이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K-pop 플래닛에서 이제 뭐 앨범들이 이제 오프라인 앨범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줄이고 스트리밍 하는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캠페인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콘서트 같은 거를 제로 에미션 탄소 배출이 없는 콘서트를 해야 된다 이러한 캠페인, 그리고 뭐 멜로는 탄소 맛이라는 캠페인도 있더라고요. 그럼 카피들이 정말 귀엽죠? 아, 너무, 네, 톡톡 튀네요. 아, 이 멜론이라는 게 그 스트리밍 스트리밍 사이트 사이트 얘기하는 멜론인데 거예요. 너무 네. 이제 탄소 배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탄소 맛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 엔터사를 넘어가지고 이제 스트리밍 업체들도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해서 줄여야 된다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이제 에너지 재생 에너지로 전환해야 된다. 아,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 아. 이러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어제 제가 멜론을 네. 먹어도 탄소 맛이 안 아. 나요. 탄소 맛이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카트. 그 셀럽 분들이나 팬덤 문화들이 정말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많은 걸 바꾸고 있는데요. 기후 위기 문제도 이런 셀럽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기원을 합니다. 그럼 이제 광고 듣고 오늘 소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을 실천한 12명의 평범한 시민. 그 용기로 그린피스는 시작됐습니다. 그린피스는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은 개인의 후원과 참여로만 푸른 지구와 미래를 지켜왔습니다. 그린피스가 독립적인 행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후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린피스의 독립성을 지켜주세요. 네, 쌤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아, 네, 저는 뭐 제가 맡은 이제 대부분 그 분량 부분에서 알아봤던 그런 내용들을 공유를 드리긴 했는데 또 한스 쌤이나 지우 쌤이 또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들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제 셀럽들의 이런 활동들 있다는 거 오늘 또 많이 알게 됐던 것 같고요. 결국 우리가 이제 이게 기후 시민백과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이 셀럽들도 우리 지구를 살아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인 지구보호, 기후위기 대응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생각. 그리고 그런 것들 우리 모든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민분들 함께 생활 속 그리고 또 이제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변화 이런 것들을 그린피스와 함께 요구하고 많은 변화, 특히 재생에너지가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는 한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꼭 이번 편에도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팟캐를 들으실지도 모르는 많은 연예기획사 담당자님들 협업 의뢰는 ckr@greenpeace.org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팬들도 그렇고 셀럽분들도 그렇고 이제 시민분들이시다 보니까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도 이제 기후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에피소드를 준비해봤는데요. 정말 다양한 시민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좀 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이제 사회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변화가 빨리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지우쌤, 저스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